나는 올해 65이에요. 다 큰 아들 하나 있고 그 아들 덕에 손주도 하나 생겼죠. 손주 얼굴은 그냥 말로 못해요. 가슴이 저릿저릿해져요. 조그만 손으로 제 손 잡고 할머니 부르던 목소리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날도 참다 전화를 했죠. 얘야, 오늘 혹시 집에 있니? 손주 좀 보고 싶어서. 며느리 목소리는 늘 정중했지만 어딘가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오세요. 그런데 아기 낮잠 중이라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도시 살림이 바쁘다 보니 시어머니 찾아오는 것도 부담일 수 있겠다 싶어 나름 조심하려 했죠. 근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 얼굴에서 기쁨이 아니라 피곤함이 먼저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말은 했지만 그 말 속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나는 웃으며 들어가 손주부터 찾았죠. 자고 있더라고요. 볼만 살짝 쓰다듬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거실 구석, TV 옆에 작은 카메라 같은 게 보였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순간 등골이 싸해졌죠. 얘야, 저건 뭐니? 아, 그냥 CCTV예요. 요즘 좀 불안해서요. 그 말 한마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지난번에 사과 깎아줬다고 뭐라 했던 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죠. 손주가 잠에서 깬 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안아줬어요. 우리 귀요미 할머니 왔어. 근데 그 순간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거기엔 분명 내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CCTV 화면. 그걸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난 지금 감시당하고 있구나. 웃어도 장난쳐도 손주에게 사탕을 건네려 해도 그 눈앞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네 집엔 가지 않았어요. 나 없이 더 편하면 그게 맞는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집안의 텅 빈 소파에 앉았죠. 그리고 내가 뭘 잃고 있는지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의 사이는 처음부터 써먹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초엔 참 예쁘고 싹싹한 애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음식도 잘하고 말도 조곤조곤했죠. 그땐 딸처럼 지내보자. 나도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어머니, 김치 좀 더 가져가세요. 하던 아이가 요즘은 냉장고 자리가 없어서요. 라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예민한가 보다. 내가 괜한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 수백 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CCTV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도 작은 일이 하나 있었죠. 손주 돌잔치 사진을 며느리가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 제 사진은 딱 한 장. 게다가 뒷모습이더군요. 아, 서운하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머리도 하고 예쁜 옷 입고 갔었는데 내가 사진 찍자고 하면 민폐인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웃으며 앉아 있었던 건데 며느리는 자기가 찍은 사진에만 정이 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 얼굴만 보면 그런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CCTV, 그건 달랐습니다. 그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태도였으니까요. 며느리는 그걸 불안해서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불안이란 게 결국 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할머니가 아이한테 뭘 먹일지 모른다. 어디를 만질지 모른다. 그게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손주 웃는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 뛰어가자. 짧은 다리로 쪼르르 달려오던 그 모습. 그 애는 날 사랑해요. 그건 알아요. 그 애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애 엄마는 그 마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한동안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서로 먼저 연락하길 바라는. 근데요, 이번엔 저도 안 했습니다. 늘 내가 먼저였거든요. 생일 때도 명절 때도. 얘야, 뭐 필요한 거 없니? 먼저 연락했던 사람 늘 나였어요. 근데 그 CCTV 앞에 선 날 이후 나도 사람인데 마음이 다치니까 이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나는 대체 뭘까 싶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손주를 좋아하는 그냥 늙은 여자일 뿐인가? 아니면 그냥 불편한 존재인가? 그날 이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손주 또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나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갈 수 없는 집. 그렇게 나는 조금씩 마음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안 오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속뜻이 궁금했죠. 정말 궁금한 건지 아니면 며느리 눈치 보고 형식적으로 묻는 건지. 그냥 좀 피곤해서. 대답은 그렇게 돌려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봤자 또 괜히 감정만 상할까 싶어서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혹시 뭐 불편하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말 못했어요. CCTV 얘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게 만들까봐, 괜히 우리 사이가 더 틀어질까봐.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었어. 웃으며 넘겼죠. 그 순간 내 자신이 참 초라했어요. 자식이 눈치 보게 할까봐, 며느리한테 미움받을까봐, 손주 못 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속 얘기 하나 못 꺼냈어요. 그날 밤 오래 묵혀둔 김치 한 통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알타리 김치. 예전엔 맛있다고 반찬통 비우곤 했었는데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었죠. 갖다 줘도 또 괜히 불편할까봐. 이젠 뭐든 조심스러워졌거든요. 며느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답게 계획적이고 철저하죠. 근데 그 속에 정이란 게 부족한 것 같았어요. 예전 우리 때처럼 무뚝뚝해도 마음으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불편하면 선을 그어요. 그 선이 이젠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며느리 눈엔 제가 방해꾼일지도 몰라요. 가끔씩 아이한테 사탕 하나 쥐어줘도 어머니, 그런 건 아직 안 먹여요. 차갑게 말하던 그 눈빛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론 예의를 지키죠. 어머니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걸 이젠 느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손주 사진 들여다보며 보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동영상, 그거 100번도 넘게 돌려봤어요. 할머니 나 잡아봐라. 뛰어다니던 그 조그만 발소리, 그거 하나에 하루가 버텨졌어요. 근데 그게 또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루는 시장에서 어린아이 옷가게 앞을 지나는데 손주 생각이 나서 티셔츠 하나를 집었어요. 아직도 습관처럼 손이 가요. 사이즈 확인하고 색깔 보고. 근데 이내 내려놨어요.
사다 줘도 안 입히겠지. 괜히 또 뭐라 하겠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큰 숨을 내쉬었어요. 이젠 정말 어디까지 물러서야 하는 건지. 내 자리가 없어진 느낌. 그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즈음 동네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인데 그날따라 다들 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는 할머니 집에만 오면 난리야. 우리 애는 토요일마다 애를 데려다 줘. 나보고 좀 봐달라더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친구들 얼굴이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냥 말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죠. 누가 물었어요. 너는 손주 안 봐줘? 니네 며느리 참 착했잖아. 그 말에 목이 콱 막혔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좀 조용히 지내. 며느리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그 자리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누구보다 손주를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았어요. 요즘은 시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시대니까요. 간섭하지 마세요. 거리 좀 두세요. 서로 적당한 선이 좋아요. 맞는 말들이죠. 근데 그 말들이 자꾸 제 존재 자체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하고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혹시 CCTV 때문에 기분 상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며느리가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그거 그냥 아기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엄마 때문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들이 애써 설명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내가 그런 해명을 들어야 할 만큼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 알겠다. 그런 거 가지고 엄마가 삐질 나이는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마음은 더 멀어졌어요. 그 말도 결국은 나더러 그냥 이해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라는 말. 근데요, 그 CCTV는 그냥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거기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눈으로 증명하고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이 몇 번 더 전화했지만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엄마, 주말에 잠깐 들르실래요? 그 말에 차마 안 간다는 말은 못하고 조금 생각해 볼게만 반복했죠. 손주 얼굴은 보고 싶은데 그 집 문 앞에 서는 게 자꾸만 두려웠어요. 혹시 또 내 행동 하나가 화면에 찍혀서 며느리한테 불편한 시선으로 전달될까봐 이젠 나도 모르게 어디서든 몸을 사리게 돼버렸어요. 그게 참 슬펐습니다. 나이 들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네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불청객이 된 걸까요? 며칠 뒤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손주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손주는 제 눈을 마주치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고 싶었던 그 목소리, 우리 손주.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한 발 물러섰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몸짓은 거리감을 말하고 있었죠. 나는 괜히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장 보러 나왔니? 애 많이 컸네. 손주는 유모차에서 몸을 빼내려고 했고 나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유모차에 벨트를 다시 채우며 말했어요. 얘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사람 많은 데선 좀 조심하려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안아주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냥 그래 조심해야지 하고 물러섰죠. 며느리는 몇 마디 더 나눈 뒤
그럼 들어가 볼게요. 하고는 손주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손주는 뒤돌아 계속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혼자 서 있는 내 모습이 거기서 그렇게 작아 보일 줄 몰랐어요. 돌아오는 길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손주 한 번 안아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화도 나고 서러움도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또 마음 한구석은 며느리를 이해하려 하더라고요. 요즘 애 키우는 거 민감하고 조심스럽다는 거 나도 모르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날 밤 손주가 부른 할머니 그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날 좋아해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에요. 근데 왜 그 아이를 안아보는 것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게 너무나 서글펐어요. 며느리는 아마 자기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아기를 위한 환경, 건강, 안전. 근데 그 기준 안에는 정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게 너무 차가워요.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지금껏 참았고 물러섰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기만 한다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나는 하나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구기지 않기로요. 갈 수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보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음을 전하자고요. 손주를 위한 내 마음,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진짜니까요. 그 다음 주 나는 작은 상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 지난 생일 때 사두고 못 줬던 책, 그리고 직접 짠 노란색 털모자 하나. 종이에 짧게 썼어요. 우리 도영이 손주가 다녀간 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장난감 하나, 작은 신발 하나. 모두 그대로인데 아이 목소리만 쏙 빠진 느낌이랄까.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조용히 돌아봤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내 마음속의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손주에 대한 애틋함까지 그 모든 게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겠죠. 나처럼 서툴고, 나처럼 지치고, 나처럼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날 작은 마음의 결심이 생겼어요. 내가 먼저 며느리에게 편지를 써보자. 말로는 어렵지만 글이라면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흰 편지지를 꺼내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요. 얘야,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의 입장에서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구나. 내가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요즘 시대에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든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나도 내 방식대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야. 너무 멀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많이 노력할게. 가끔은 너도 내 진심을 한 번쯤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아들 손에 조심스럽게 전해줬어요. 그냥 네가 보고 적당히 전해줘.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저도 너무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우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과나 변명보다 더 큰 위로였어요. 며느리와 나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날 작은 창문 하나가 열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은 결국 닿을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다정해졌어요. 잘했어. 참 많이 견뎌왔고, 참 많이 애써왔어. 그렇게 작은 시작이 다시 일어났고, 그 시작은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했어요.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는 항상 너 생각뿐이란다.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아들 내 집 우편함에 살짝 넣고 왔어요. 벨은 누르지 않았어요. 굳이 마주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냥 내 마음만 전하면 됐어요. 손주가 내 마음을 알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선물 고마워요. 도영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 한 줄이 내 마음을 살짝 위로해 줬어요. 며칠 뒤 손주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모자 고마워요. 자동차 너무 좋아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그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 집 문을 마음대로 열 순 없겠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와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진 않겠지만 손주와의 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도요. 그리고 조금씩 다시 내 일상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매일 손주만 생각하며 기다리기만 하던 날들에서 벗어나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도 하고 오래된 미싱도 꺼내봤어요. 내가 좋아하던 작은 일들에 조금씩 다시 마음을 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은 덜 무거워졌어요. 아직도 손주 생각은 나죠. 하지만 이제는 보고 싶다고 무작정 찾아가진 않아요.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조용히 따뜻하게 내 사랑을 전할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며느리와 나 사이 그 좁힐 수 없는 벽 앞에서 나는 한 발 물러섰지만 내 마음까지 접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생활을 찾아가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손뜨개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런 걸 무슨 하고 넘겼겠지만 이번엔 왠지 해보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걸 내 손으로 만들어주는 일. 그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느새 동갑내기 언니들과 웃으며 시를 감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솜씨 좋으시네. 이거 손주 떠줬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묻길래? 순간 멈칫했지만 웃으며 말했죠. 예전에 예전에 떠줬었죠. 그 대답이 괜히 쓸쓸하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그대로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손주 사진을 뽑아서 액자에 넣었어요. 늘 핸드폰 속에만 있던 그 얼굴을 작은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 매일 아침 인사하기로 했죠. 우리 도영이 잘 잤니? 혼잣말처럼 말해도 그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며느리와 나 사이의 벽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연락도 드물고 가끔 아들 통해 들리는 이야기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벽을 부수려고 애쓰진 않아요. 오히려 그 벽 너머로 내 마음이 닿기만 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나를 경계하는 이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세상이 변했고, 육아 방식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 입장에서 나는 남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지켜야 할 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손주가 자라면서
스스로 나를 찾아올 날도 오겠죠.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나는 따뜻한 존재로 남고 싶어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용히 그 아이 마음 한구석에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머물고 싶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언제든지 따뜻한 품이 되어줄 준비만 하고 있으려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사랑 같아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영이 유치원 방학인데 며칠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를 내가 직접 돌볼 기회라니. 하지만 곧 마음이 복잡해졌죠. 이제 와서 왜? 며느리는 알고 시킨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도 결국 내 입에서는 단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래 와. 데려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가슴이 뛰었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혹시 또 CCTV 같은 눈초리로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는 또 다른 조건을 붙이진 않을까? 하지만 아들은 그런 말은 없었어요. 도영과 할머니 엄청 보고 싶어 했어요.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그렇게 손주가 우리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팔이 내 허리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래, 우리 도영도 보고 싶었지.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 방에 내가 미리 준비해둔 이불을 펴주고 어릴 적 주려고 사뒀던 장난감을 꺼냈어요. 모두 그대로 있었거든요. 첫날 밤 아이와 함께 누워 손을 꼭 잡고 자는데 그 따뜻함이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밥으로 미역국을 끓였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엄마보다 잘 끓이네. 그 말에 웃음이 터졌죠. 쉿, 그 말 엄마 들으면 안 돼. 둘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 며칠은 정말 꿈처럼 지나갔어요. 밖에 나가 아이 손잡고 걷는 길, 놀이터에서 같이 미끄럼틀 타던 기억, 그리고 밤마다 동화책 읽어주며 나눈 이야기들. 나는 그 짧은 시간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아이의 기억 속에 할머니는 따뜻했다는 느낌 하나 꼭 남기고 싶어서요. 며칠 뒤 아들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아이도 아쉬워했지만 다음에 또 올게 하며 웃었어요. 현관 앞에서 아들은 말없이 내 눈을 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또 가슴이 저려왔어요.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아이의 뒷모습이 언제까지고 눈에 밟혔지만 이번엔 왠지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나는 여전히 며느리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아이를 통해 조금씩 이어지는 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며느리와의 전화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 네 가족이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이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하고 며느리가 잘 먹던 소고기 무국도 끓였어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젠 서로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가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 그 말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 인사에 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너도 고생 많았지.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조금씩 웃음이 오가고 서먹했던 공기도 조금씩 풀려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도영이 유치원 발표회 있는데요.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너무 뜻밖이라서 그동안 그 집 현관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나인데 이젠 아이의 행사에 당당히 함께할 수 있다니. 그럼 할머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을게. 그렇게 말하며 나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되뇌었어요. 며느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요. 우리는 참 많이도 멀어졌고 오해했고 상처도 주고받았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더라고요. 예전처럼 매일 오가며 자주 얼굴을 보진 못하겠죠. 하지만 이젠 서로를 인정하고 조금씩 다가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고마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냥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등불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작은 수첩에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 며느리가 편하게 느낄 말투, 아들이 무심코 흘린 이야기를 조용히 적어둡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사랑이니까요. 살다 보면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과도 서로의 온도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때로 말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작은 오해 하나가 벽이 되기도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로 그 벽에 창문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당신 마음에도 그 창문 하나 살짝 열리길 바랍니다.